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거침없이 질주하던 이 전기차 혁명, 혹시 이제 그 끝이 보이는 걸까요? 지난 몇 년간 뭐랄까 폭발적인 성장이 너무나 당연하게만 보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강력한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늘 이 거대한 시장의 지각 변동,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요. 혹시 지금 종목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분에 보이는 번호 010-6297-0760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문자로 남겨주세요. 제가 장대양봉의 기원을 팍팍 담아서 아주 성의껏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한번 보시죠. 플러스 2%. 이게 뭘 의미할까요? 불과 1, 2년 전만 해도 막 수십 %씩 정말 무섭게 성장하던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작년 11월 성장률입니다. 아니, 모두가 그렇게 열광하던 전기차 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이 복잡한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좀 체계적으로 봐야겠죠? 오늘은 이렇게 크게 5가지 흐름을 따라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둔화. 이건 뭐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됐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장이 완전히 멈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 두 자릿수 성장은 그냥 기본이었던 그런 골디락스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번 데이터가 의미하는 건요, 단순한 속도 저하가 아닙니다. 이건 시장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그러니까 훨씬 더 험난하고 까다로운 길로 접어들었다는 걸 알리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전 세계적인 둔화 현상을 제대로 보려면 그냥 뭉뚱그려서 보면 안 됩니다. 돋보기를 딱 들이대고 자세히 봐야 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세 개의 다른 시장 이야기가 합쳐진 결과거든요. 먼저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볼까요? 한때 전기차 혁명을 정말 앞에서 이끌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정말 뜨거웠던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그런 썰렁한 모습이에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와, 무려 마이너스 41%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판매량이 거의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이런 급격한 하락이 심지어 2달 연속 이어졌다는 건 딱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수요가 그야말로 급속 냉각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참 흥미로운 역설이 발생해요. 테슬라 모델 Y처럼 가장 인기 있는 차들은 여전히 잘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라는 거예요. 더 넓은 시장의 수요 자체가 그냥 증발해버린 거죠.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는 역시 정부의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든 게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얼어붙은 미국 시장과는 달리 유럽은 지금 유일하게 성장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밝은 불빛 이면에는 정말 그 누구보다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유럽은 무려 31% 성장이라는 아주 놀라운 수치를 보여줍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보조금 정책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데 성공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엄청난 성장을 거듭해왔죠. 그런데 이제는 그 성장세가 좀 주춤하면서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 언뜻 보기에는 뭐 그냥 작은 숫자 같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전 세계 전기차의 절반 이상이 팔리는 중국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폭주기관차처럼 달리던 시장이 처음으로 뒷걸음질을 쳤다는 것, 이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신호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막 혼란스럽잖아요? 그럼 이 속에서 자동차 제조사들은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그들은 지금 전기차로 계속 가야 하나 아니면 하이브리드로 잠시 돌아가야 하나 이 거대한 딜레마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은요, 이 현대차와 기아의 사례 하나가 지금 자동차 제조사들이 겪고 있는 그 깊은 고뇌를 가장 완벽하게 요약해준다고 봅니다. 이 극명한 대비가 보이시죠? 한쪽은 마이너스 11%, 다른 한쪽은 플러스 21%. 이건 소비자들이 아직 전기차는 좀 부담스러운데 하면서 그 대안으로 하이브리드를 선택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제조사들에게는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건요,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판매 실적이 그냥 둔화된 글로벌 시장 평균보다도 못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경쟁이 가장 치열한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잃은 것이 정말 뼈아픈 결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목 분석이 필요하신 분은 화면에 보이는 010-6297-0760 번호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제가 아주 꼼꼼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자동차 뒤에 숨겨진 진짜 전쟁터죠. 바로 배터리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전기차 시장의 한판은요, 이곳에서 훨씬 더 잔혹하게 승자와 패자를 가르고 있습니다.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 중국의 CATL이라는 기업의 엄청난 시장 지배력이 정말 생생하게 보입니다. 전 세계 시장의 무려 41%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건 뭐 거의 독점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이 표를 보면 그 격차가 어떻게 더 벌어지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1위와 2위인 중국 기업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성장을 거듭하면서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죠. 반면에 우리나라의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확인한 건 대체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바로 이 전기차 시장이 더 이상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아주 길고 험난한 마라톤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손쉽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던 전기차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 성숙기라는 새로운 현실, 이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 예전에는요, 그냥 전기차를 만들기만 하면 팔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누가 더 똑똑하게, 누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각 시장의 특성에 맞게 파고드는지에 따라서 생존이 갈 일이 될 겁니다. 네, 이제 자동차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길고 힘든 경주에서 과연 누가 끝까지 버틸 체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 가장 먼저 쓰러지게 될까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유튜브 채널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의 관심사를 잘 알고 또 그걸 반영해서 영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참여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개별 종목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010-6297-076번 번호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남겨주세요. 장대양봉의 기운을 담아서 성심성의껏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